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그 SNS 대행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코로나로 좀 힘들어하실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제 과거의 유료 강의들을 이제 무료로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공개 범위를 좀 바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 최소한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아마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될 거고요. 오늘은 SNS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SNS 존재를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단순히 유튜브나 뭐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요즘 홍보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SNS를 안 하지만 이 마케팅용으로는 계정을 꽤 많이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로서 100% 이제 추구해야 될 그런 채널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제 유튜브 계정이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지만 조회를 하면, 컨텐츠 스튜디오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지난 한 달간 상위 영상 목록이 나오거든요. 중에 10개가 나오는데 10개 중에서 8개가 인스타그램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요즘 들어서 인스타그램 내용을 좀 많이 오픈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제 생각에 SNS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법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을 알아야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행사분들이 직접 나서서 말씀해 주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뭐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보고 하는데, 먼저 나서서 이거는 사실 이래요 라고 얘기해 주는 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대행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쓰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알고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SNS를 쓸 때 이렇게 하시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목만 보고 얘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더 큰 효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매출로 100% 이어지진 않아요. 가장 큰 이제 혼동이 오는 부분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팔로워가 많은 분들. 요즘은 뭐 5,000명만 넘어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고 해주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냥 툴을 써서 대량으로 이제 운영했던 계정도 보시면 아직도 한 4만 5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한 10만 명까지는 집중해서 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사실 10만 명 미만은 불러주는 게 조금 저는 아직도 거부감이 드는데, 뭐 요즘은 인게이지먼트가 더 높다고 해서 5,000명 되는 분들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주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보면 팔로워랑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 게 100%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간간히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메일 마케팅은 이메일이 하나를 제가 수집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월에 수익이 나요. 매출이 나요.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 나요. 그게 거의 이제 인더스트리 평균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혹은 뭐 유튜브 구독자 이런 수치는 매출이랑 100%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광고를 안 붙이는데,
어떤 분이 뭐 럭셔리 시계 혹은 럭셔리 이제 상품들 리뷰 같은 뭐 그런 채널을 운영하신다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같은 거가 슈퍼 마트 그 리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팔로워가 되게 많으신데 어떤 걸 리뷰하는지는 사실 개인 취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광고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럭셔리 리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제 럭셔리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근데 뭐 루이비통이나 프라다나 뭐 유명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에르메스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들이 갖는 광고와 이런 이마트 뭐가 있는지 노브랜드 그런 상품 관련 키워드들이 갖는 이제 그 붙여지는 광고들은 사실 단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럭셔리 키워드가 갖고 있는 광고의 단가들이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기마다 예를 들어서 12월이다. 그럼 모든 광고들의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나 뭐 이럴 때는 광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구독자 하나 가지고는 구독자의 수가 만약에 뭐 제 채널이 그렇진 않죠.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0명인 채널과 10,000명인 채널 사이에 단순하게 구독자 하나로만 그런 매출을 가능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요. 조회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채널이 갖고 있는 영상들의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올릴 때마다 인기 게시물에 가고 뭐 좋아요를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계정이 꼭 수익을 많이 내는 계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트래블 계정을 갖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무료 호텔 그 숙박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무료 식사나 아니면 포스터나 실어주는데 뭐 그것도 뭐 팔로워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트래블 관련한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제 수십만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큰 계정들로 좀 몰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팔로워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계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팔로워가 적어도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그 팔로워가 많은 계정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팔로워가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설정이 그런 전제가 해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대행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혹은 저를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좀 물어봐도 되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오프라인의 매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뭘 판매하시는 분들인데 대행사를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아요나 팔로워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수치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아무리 해도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더라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진행이 되신 분들이고 그 매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팔로워를 많이 늘려도 그 사람들이 실제 그거에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진이 예뻐가지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정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의류 관련한 패션 관련한 계정들은 혹은 쇼핑몰은 당연히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매출이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쇼핑몰도 인스타그램처럼 좋은 사진, 예쁜 사진, 이쁜 구도 이런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것들 중에서는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렇게 상품의 가치나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속한 인더스트리나 내가 속한 상점이나 혹은 그 니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영상과 사진 중심의 그런 채널과 좀 궁합이 잘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다 이 퍼널을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세일즈 퍼널에서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세일즈 퍼널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자동화도 자동화지만 일단 사람들을 관심도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준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 브랜드와 상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고객으로까지 이어낼 수 있는 게 퍼널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지만 아무튼 퍼널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 대부분 이제 그 구매는 요 단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요 단계. 이 사람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찾아낸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는데 SNS는 요 단계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 문화권이 다르니까 표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바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 보통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런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혼하자고 하면 누가 결혼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바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내 상품, 내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좀 인베스트할 시간과 그리고 그런 여유를 그쪽에 잠재 고객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SNS에서 내 사진과 내 뭐 동영상을 보자마자 구매를 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게 세일즈 퍼널인데 인스타그램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그런 세일즈 퍼널을 그 채널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그 외에서도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 없이 바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S는 트래픽을 모집하는 곳이지 고객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한 뭐 50개, 100개, 150개까지 운영했을 때도 보면 빨리 늘어나는 계정들은 특이하게 최소한 5개 이상은 컨텐츠를 올려야 돼. 매일매일. 이제 적정선은 저는 9개 이상은 잘 안 올리는데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올렸던 것 같아요. 매 계정마다. 그러면 이제 100개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뭐 최소한 700에서 1000개 사이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이제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고 하지만 저는 툴을 사용했어요. 잡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했는데 예전에 뭐 워크숍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툴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행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뭐 사람이 있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 두 개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계정들을 관리하는데 그 모든 계정에 대해서 그 새롭고 참신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팔로워가 빨리 늘려면 7, 8개 이상의 계정이 필요한데 컨텐츠가 하루에 필요한데 이런 곳이 만약에 진짜 1000곳을 관리해준다 그러면 8000개의 컨텐츠를 매일 찍어낼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월 관리비 대비해서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툴을 썼다고 했는데 큐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 큐레이션이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 잘 못하면은 좀 제재를 많이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곳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7, 8개 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하고 어떤 분은 점심에 하고 어떤 분은 저녁에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하루에 하나도 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은 인스타는 계정이 절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컨텐츠 하나가 바이럴하게 간다고 해도 팔로워가 안 늘어요. 사람들이 새롭게 와봤을 때마다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계속 있으면 결국에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인게이지먼트 떨어지고
그 계정에 있는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이제 새롭게 노출하는 거를 꺼리죠. 그래서 좀 이제 안 좋은 수렁에 빠지는데, 계속해서 컨텐츠를 새롭게 올리다 보면 그 인스타그램 얘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네 하면서 이렇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그 예전에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주변에 대행사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미 좋아요 많이 달린 자기 그 계정의 컨텐츠를 예전 걸 이미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면 사람들이, 그 팔로워들이 뭐 10,000명이 있으면 그중 5,000명은 봤겠지만 나머지 5,000명은 못 봤잖아요. 그 5,000명이 보고 그 안 봤던 5,000명이 보고 또 좋아요를 누른대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올렸다고 해서 다시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되게 그룹을 뭐 수십만 명이 있는 그룹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은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면은 작년 이날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는지가 쫙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걸 올렸었는데 올해는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아이디어가 안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루에 7, 8개씩 컨텐츠를 올리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전혀 안 되면 그냥 큐레이션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남들과 다른 컨텐츠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대부분 다 이제 저도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량 계정 운영할 때 키운 계정들인데, 뭐 그때보다는 당연히 팔로워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한 4만 명 정도 있고 뭐 3만 명 있는 것도 있고 2만 명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컨텐츠를 안 올린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는 한두 달 만에 팔로워가 막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과거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요즘 이제 자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키울 수 있구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빠르게 크는 기간은 지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7, 8개씩은 하루에 필요한데 그거는 뭐 시간과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큐레이션을 잘하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만들든지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다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툴, 이거를 제가 더 이상 강의 안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쪽에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걸려서 뭐 계정을 수르륵 이게 다 잃어버리는 분들도 자주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대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분이랑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은 핸드폰 2개로 하나인가 2개로 계정을 50개를 수동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 50개 넘는 계정들의 팔로워를 다 합하면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도 아직까지 가능하니까, 그분은 연세 꽤 있으세요. 한 60대 되신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하니까 뭐 시간과 노력만 들일 수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SEO와 그다음에 광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온라인에서 트래픽을 얻는 거를 이제 나누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SNS는 이쪽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면은 뭐 사진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유튜브에서는 뭐 자막 넣고 뭐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상품도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랑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사실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직접 안 하고 그 직원을 뽑아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출을 내고 그다음에 팔로워를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 당장 매출과 직결되는 일을 했으면 발생했을 수익이 내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SNS들은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은 광고를 좀 많이 요구를 해요. 그 광고를 돌려야 이제 초반에 마중물처럼 킥스타트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리즘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SNS가 좀 돈을 많이 필요로 해서 사실 예전에 이쪽에 나왔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돈을 많이 들고 비싸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SNS 채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채널들 있잖아.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거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채널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경로는 보면 주변 지인들이 야 그거 좋다더라, 혹은 뭐 누군가 그걸로 많이 벌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또 그거랑 진짜 똑같이 해당 그 인더스트리를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증권이에요. 근데 증권도 그렇고 지금 이런 SNS 채널을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수만 명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일부가 이미 그 채널로, SNS 채널로 들어갔다는 건데, 후발주자는 그만큼 핸디캡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한 분들은 진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주식을 사면 항상 잃어요. 항상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든 이 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진출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누군가는 이걸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그런 그 결과의 달성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남들한테도 공유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강사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 쉬울 때 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쉬울 때 키운 걸 가지고 현재 어려울 때 강의를 하면 난 했는데 왜 넌 못하니 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매주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매주 그걸 읽고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무릎 꿇고 핍니다.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알고리즘도 계정을 50개 60개 운영을 해봐야, 최소한 그 정도는 해봐야 알고리즘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저처럼 전 세계에 이런 거 100개 200개씩 운영하는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해봤더니 어때, 저렇게 해봤더니 어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를 일반 분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 분들이 하는 것도 지금 인스타그램이 계속 쥐잡듯이 잡으니까 지금 멈춰야 되겠구나 해서 멈추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분석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무조건 SNS에서 뭐 팔로워가 금방 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표에서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에서 과거 몇 년 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만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푸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이걸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쇼핑몰이나 자기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무책임한 식으로 강의를 하면 사실 그분들에게 득보단 실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으셨는데 진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조건 쉬워요, 무조건 다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만 매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하긴 했는데, 그리고 뭐 굳이 이제 한 가지만 요즘 효과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스 뷰잉이라는 게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매스 뷰잉이 그나마 요즘 좀 예전처럼 선판원판은 좀 어렵고, 매스 뷰잉도 좀 프록시라고 하는
찾아보시면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 나올 텐데 그냥 무조건 매스 비용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휴대폰 프록시를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나마 이제 팔로워가 좀 생기는데 예전처럼 선팔원팔만 한다고 해서 팔로워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매스 뷰잉이라는 거를 좀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조심할 게 많으니까 좀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그것도 100% 이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심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SNS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상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SNS는 특히나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누구나 이제 노력하는 정도가 다른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SNS 계정들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초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NS를 사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용을 하시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계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하시라고 이제 제가 공유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잘만 활용하면 당연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잘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그러니까 100% 거기에다 뭔가 올인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SNS 대행사가 알려주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